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명민준이 왜 지각이에요? 지금 자고 있던 명앵커가 깜짝 놀라겠네요. 예, 지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다우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때문에 뭐 사임 소식과 또 가이던스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우는 좀 쉬어갔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쪽 주가 움직임 보면은 좋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정말 불기둥을 뿜어내면서 지금 $330를 넘어섰고요. 엔비디아 주가도 $129까지 5% 넘는 급등. 여기에서 이제 사우디 쪽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뭐 칩 구매, 그 AI 관련한 투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사우디 쪽과 함께 이제 동맹을 맺었죠.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사우디를 통해서 중국으로 칩이 좀 우회 수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긴 했는데 이번 내용을 보면은 뭔가 관련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하면서 사우디와의 동맹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강세, 배경, 그리고 사우디랑 대체 뭘 안 싸우고 뭘 했는지 잠시 후에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YN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는데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건지 다양한 또 시그널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봄의 기온이 샤방샤방하다고 하는데요. 날씨 진짜 아침에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한 16도, 17도 아침 기온이 형성이 돼 있어서 꽤 따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제 추위를 좀 타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옷을 한 겹 입기에는 조금 반팔 입기에는 조금 추우니까 아침에 잘 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켓을 입으셨나요? 입고 오셨나? 아니, 벗고 오셨나? 여기 이 앞에서 네. 원래 반팔 입고 다니시죠? 지금 이 정도 날씨에는. 야, 그렇죠. 어제도 뭐 엄청 덥던데요. 낮에. 예, 어제도. 근데 또 좀 바람이 꽤 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밖에 안 나가보셨어요? 네, 뭐 바람이 분다. 꽤 불어요. 바람이 분다. 놀랄 뻔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증시를 빨리 봐야겠습니다. 좋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뭐 충격적인 어떤 폭락이 좀 보여줬었고, 그러니까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사실 17%.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회장직에 있으셨던 분이 과거 이제 CEO였어요. 네. 근데 이제 7년 동안 회장직에 있다가 다시 CEO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서 일부 약간은 좀 불만 섞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과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자회사의 CEO가 맨하탄에서 총격 사건을 맞아요. 그 이후로 사실상 약간의 여론이 좀 묘하게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다 보니까 지속적인 어떤 주가 하락을 보고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일부 회사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사실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그 회장을 맡으셨던 분이 다시 CEO로 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에 있었던 그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구나라는 실망감이 조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자, 오늘 뭐 지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0.64%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재미나게 흘러갔던 게 뭐냐면 다우존스 지수의 흐름하고 나스닥 S&P 500의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다른 세계 같아요. 예, 다른 세계 같죠, 정말.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나 아니면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다우존스에서 그래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나스닥과 S&P 500 이러한 지수와 완전히 달랐다. 또 완전히 달랐던 요인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제 맵으로 이제 색깔이 대충 보이시겠지만은 기술주들이 대거 또 올라가는 모습. 사실 이러한 기술주들의 대거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과는 별개로 다우존스는 이러한 기술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완전히
극명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1.61% 상승했습니다. 네. 자, S&P 500 0.72% 상승했고요. 자, 러셀 2000 지수 0.3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오늘 마찬가지로 자, 쭉 볼 텐데 엔비디아가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오늘 뭐 다들 이제 뉴스 통해서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미국과 사우디 간의 여러 가지 투자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양국 간의 일부 앞으로 향후 1조 달러 이상의 규모의 그러한 어떤 투자를 진행하겠다 또는 뭐 그러한 협력을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번에 사우디와 미국이 이제 어찌 보면 순방을 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의 CEO들하고 기업들 대표들이 대거 또 총출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자 여러 가지 그와 해당되는 기업들은 또 상승세를 줬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도 오늘 4.9% 올랐어요. 예, 테슬라도 많이 한번 올랐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게 되면 네. 저희가 와,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상단. 뚫고 올라간다, 네. 묘하게 흘러간다, 뭐 저때 괜찮아 윗골이 보인다. 닿았다고 막 우리가 예. 좀 우려했는데 그 예, 다음 그런 날부터 흐름을 또 제가 며칠 좋습니다. 전에 바로 불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흐름이 너무 상당히 괜찮게 흘러간다라고 네. 했는데 벌써 뚫고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뚫고 올라가고 지금 333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333불을 333 예. 아주 삼삼합니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요걸 이제 또 뚫고 올라가면 뭐 다시 뭐 전고점까지 또 갈 수 있는 400달러 가야죠. 예, 뭐 그러한 네.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거 제가 요거 색깔을 좀 바꿨는데 네.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붉은 색깔 보이시나요? 요거 네, 붉은 보여요. 색깔? 그게 뭐 121선이에요? 이게 201선이거든요. 201선을 뚫었다고요? 201선을 그 어려운 201선을? 그렇죠. 와, 이거는 이제 장기 추세선을 뚫는다라는 거는 예. 이제 완전 흐름이 달라진다는 흐름이 거죠.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사실상. 갭상승.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오늘 뭐 기술적 분석이나 네, 이런 뭐 51선을 뚫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51선, 201선을 많이 보는데 네. 미 증시에서 있어서 51선을 뚫고 잠시 51선 지지해 준 이후에 네. 예, 쭉 올라가면서 여기 빨간색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201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장이 시작되면서 요 과연 201선을 이거 뚫을 수 있을 것인가가 기술적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상승세를 확실히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팔란티어입니다. 자, 팔란티어도 보시게 되면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사상 최고가인가? 아닌가요? 맞네요. 음. 자, 이게 월봉이에요. 과거 약간의 엔비디아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월봉 그림이. 지금 박 팀장님이 놓쳤던 가장 아쉬운 기업이 팔란티어 아닌가? 제가 여기 샀었습니다. 여기. 자, 여기서. 여기가 어디죠? 여기. 아이고, 바닥에서 진짜 잘 샀는데. 네, 여기서 사는 샀는데 건 정말 잘 샀는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어요. 네, 하여튼 뭐 그랬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갈지 뭐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쵸.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도 개인 투자분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많은 시장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많은 뭐 빅테크들 또는 그 테크주들,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근데 마소는 그 예. 인력 감축 얘기는 사실 그동안의 빅테크 기업들에 3%. 있어서는 사실 예. 되게 좋은 거잖아요. 한 뭐 7,000명이가 9,000명 줄인다고 하죠. 예. 그동안엔 뭐 메타도 그렇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약간 허리띠 졸라맨다 하면은 항상 좀 상승의 모멘텀이 됐는데 마소는 이번에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올라서 그런지 어제는 좀 쉬었네요. 예, 어제는 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사실 뭐 구조조정은 늘 있는 일이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하락폭을 보고에 되더라도 예, 그렇게 큰 하락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많은 중소형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예, 기업이요? 중소형들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 또는 이제 오클로라는 기업이 또 최근에 큰 상승세를 오클로. 주고 난 후에 네. 자, 오클로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볼게요. 좋습니다. 오클로. 오클로 차트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께서 뉴스케일이라는 기업도 많이 아시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도 좋아하시고
SMR, 예,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네, 예. 그런 기업들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자, 오늘 이제 11% 넘는 상승을 좀 와. 보여줬고요. 사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후에 자, 일부 2월 또 3월 흘러가면서 또는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좀 일부 차익 신호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 크게 조정을 준 후에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네. 최근에 3주 전쯤에 그 오픈AI 샘 얼트먼이 여기 오클로 회장직을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나 주가가 오르네요. 그래요. 일단 샘 알트먼이 투자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맞아요. 크게 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부각이 상황이고 됐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오클로가 뭐 그래도 계속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있어서 뭐 EPS나 이런 부분은 뭐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예, 여전히 뭐 매출과 또는 장기 어떤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외에 뭐 우리 과거에 자율주행 기업들,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큰 조정을 줬었어요. 사실상. 자, 그러한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다시금 좀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절대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다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네. 사운드 하운드 AI라는 종목입니다. 요것도 오랜만에 마찬가지로 들어요. 음성 인식을 통한 이거 엔비디아가 투자했다가 또 맞아요. 매도했다가 뭐 맞아요. 그랬죠? 막 철회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왔다 큰 갔다. 관심이 있었는데 자, 엄청난 상승세를 줬었죠. 마찬가지로 이때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도 엄청난 또 트렌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기업들이 정말 저점에서 막 10배씩 올라가고 8배씩 올라가고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큰 조정을 준 후에 최근에 다시 조금은 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제가 지금 요거는 사운드 하운드 지금 딱 저점인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 특히나 중소형 기업들 그때가 지나가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나 여러 가지 경기를 좀 치는 그러니까 경기의 어떤 둔화를 좀 암시하는 듯한 그러한 정책들, 네, 또 우려하는 정책들 네.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고 네.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 자, 근데 그런 부분이 다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런 중소형 기업들 많이 있어요. 막 그쵸. 로보틱스 붙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과 빅 이벤트가 다가온다라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씩 거래량이 조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국 증시를 좀 보시는 분들은 빅테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업들도 우리가 한 번씩 눈여겨 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사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네. 이렇게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지표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가 미국과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그리고 수출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1조 달러에 대해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어디서는 뭐 6천억 달러다. 어디서는 1조 달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역사적 폭락.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회장직에 계셨던 분이 다시 CEO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장에 실망감이 좀 나왔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이 마음으로 기기를 잃는 마음으로 기기를 또 제어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뇌가 아니고요? 생각. 마음이라는 게 이제 생각. 뇌로 우리가 뇌파 뇌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뇌파로. 예. 마음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심장이랑 또 머리랑 좀 따로 움직이잖아요.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요? 예, 약간 그렇죠. 예, 저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은 요즘에 마음이 움직이고 계세요? 뇌가 움직이고 계세요? 저는 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T지만 F 감성으로 사랑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T세요? T예요. 아, 예, F인 줄 알았죠. 예. 근데 저는 약간 50대 50이에요.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예, 일할 때는 T, 평소에는 굉장히 F. 알겠습니다. 자, TMI 드렸습니다. T죠?
저 완전 F. F예요? 저는 그냥 막 드라마 보면 막 울어요. 펑펑. 알겠습니다. 우리 완전 네, F. 질질 짭니다, 저는. 네. 자, 완전 금리와 F. 유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CPI 발표 전혀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없지 않나라는 시장의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발표를 했는지도 사실 이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사우디 이슈가 더 컸기 때문에 네. CPI 발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되게 중요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7%, 4.8% 올라갔는데 재미난 거 제가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했잖아요. 네. 상호 관세 90일 유예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유예했냐면 채권 시장이 폭락했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네. 주식 시장이 또 폭락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90일 유예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49였습니다. 근데 지금 0.01% 차이인데 네. 그때는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 예,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 경기 침체 우려나 인플레이션이 또 여러 가지 자극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고, 네. 지금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서,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안전자산에서 네. 이제 위험자산이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러한 것 때문에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그죠?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네. 근데 금리의 절대치를 보게 되면 90일 유예했을 때 정말 시장이 난리 났다고 했을 때가 4.49였어요.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채권 시장은 정말 지금 시장에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봐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왜 안 하냐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여튼 10년물 국채 금리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중 관세 인하로 인해서 유가 같은 경우는 63.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네. WTI 기준으로 63.7달러를 해서 바닥을 찍고 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 1412원이고요. 달러 인덱스 10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와 뭐 비슷한 그런 어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실적 발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 1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EPS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이제 적자를 좀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1% 성장이에요. 역성장하긴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상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고가 일부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 가이던스도 뭐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매출 성장률을 좀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뭐 자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아머도 자, 이렇게 실적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남아 시장의 아마존이라고 불러지는 C입니다. 자, 1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도 하회를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6% 성장했습니다. 네, 엄청난 성장세. 자,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9% 성장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요. 542%. 어떻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2% 성장했다. 예,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단합니다. 예, 정말 동남아의 아마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온홀딩스. 자, 지금 뭐 온러닝 많이 또 신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온홀딩스 매출 전년 동기에서 43%. 이거 혹시 지역별로 나와요? 아시아 뭐 이렇게. 지역별로 아마 나오는데요. 나오겠죠? 제가 이제 보는 체크는 아마 좀 더 뜯어봐야 돼요. 뜯어봐야 될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3%. 그로스 마진이 네. 지금 59.9%. 예, 정말 엄청나죠? 예, 마진율이 하나 뛰어나다. 그만큼 운동화 이제 10만 원짜리 팔면은 6만 원 남는 거예요? 10만 원 하면 6만 원 남는 거죠. 그래요? 온홀딩스가 꽤 이거 제품이 고가잖아요. 1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 요 정도로 형성되는 걸로 아는데 원가가 얼마 안 되는군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무나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렇죠. DTC,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 컨슈머에서 네. 바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런 판매율.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보통 이제 그렇게 가는데 45.3% 성장했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온러닝이 지금 최근에 제가 그냥 이렇게 여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하시면
그냥 많은 분들께서 신고 계세요? 온러닝을 또 신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인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네. 그 온러닝이 아직까지 일본에서도 개별 매장, 우리나라처럼 이제 편집 매장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별 매장 없다가 도쿄에 개별 매장이 하나 생겼대요. 근데 거기에 아침부터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예, 줄을 그렇게 선다고. 여전히.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저렇게 지금 운동을 줄서 할 일인가. 미국에서도 일부 호카를 좀 신다가 네. 호카를 신는 분이 온러닝으로 거의 많이 그 실리콘밸리나 그런 쪽에 있는 약간 부촌들이 좀 있는 데가 네네. 있는데 뭐 그쪽에서는 호카에서 이제 온러닝으로 옮겨가는 그런 유행 트렌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제가 뭐 예전에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네네. 잠깐 봤는데 그만큼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컨텐츠에서 얘기하기로 아무도 나이키를 잘 안 신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나이키 신으면은 조금 유행의 약간 이제 올드한 느낌의, 트렌드에. 예, 올드한 어떤 트렌드라고 보여져서 네. 뭐 호카에서 요즘에는 뭐 온러닝으로 또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뭐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올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또 어떤지 미국 내에서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신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4월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코어 CPI나 헤드라인 CPI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0.1%포인트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뭐 MOM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치가 0.3이었는데 0.2를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봤을 때 2.4%를 예상했는데 2.3%.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거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너무나도 중요한 경제지표 일정. 제가 웬만하면 경제지표를 이렇게 안 갖고 나왔는데,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은 아마 경제지표에 따라서 일부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제지표가 많이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나오고 있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이니까 장 시작 전에 1시간 전에 아마 시장이 일부 선물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관리,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뭐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좀 나오는데 네.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4월과 5월에 해당되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번 4월에 관세가 일부 부과되고 또는 보편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경제 지표에서는 어떻게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는가. 그게 아마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일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화두에 올라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 목요일 날 나오는 경제 지표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여지없이 또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나오고 CPI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제롬 파월 의장을 또 한 번 깠습니다. 인플레이션 없잖아 지금. 노 인플레이션. 예, 유럽과 중국처럼 금리 좀 내려라. 툴레이 파월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What's wrong with you? 예, 그래요? What's wrong with you? with you? 예, What's wrong with 툴레이 you를 여기서 파월. 예, 자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벚꽃이 피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다. 제롬 파월. 불렀어. 예. 하여튼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뭐 금리 인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FOMC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6월까지도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CPI가 이거를 보고 내릴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레벨 아니에요? 이게 약간 연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네. 미중 무역 관계가 90일 유예를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90일 동안 협상을 줘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 저기 측면에 있어서. 9월까지 네. 나오는 그러니까 6월, 7월 달에 FOMC가 있잖아요. 과연 그 데이터가 못하죠. 우리가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일까? 분명히 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예.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관련 협상이 유예 단계이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신중하다. 신중하죠. 그러면서 이제 3분기로 그 금리 인하는 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네. 예, 가고는 있지만 그 관세라는 너무나도 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뭐 물가에 대해서 뭐 한번 좀 고민을 할 것 같고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연준 어. 의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인하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시장에 네. 큰 파급이 됐고 다시 심해가지고. 인하했다가 다시 인상하는 상황은 더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혼돈이죠.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보다 뭐 동결을 좀 고집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경기 성장률만 잘 버텨준다면 예, 하여튼 뭐 그러한 어떤 셈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도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페드 워치 툴을 한번 보게 되면 6월 금리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7월도 지금 금리 동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 25bp 금리 인하를 9월에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페드 워치 툴을 좀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 아시지만은 6월에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또 한 달 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7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고 했다가 지금 최근엔 다시 7월도 동결이 되고 있고요. 자, 9월로 또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이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폴리마켓에서 금리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높은 수치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금리 2회 인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총 50bp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폴리마켓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페드워치2라고 같이 좀 보게 되면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 한 번, 이렇게 2회를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2025년에는. 폴리마켓에서 그렇게 2회 금리 인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해째 그랬째가 또 나왔어요. 내가 주식 사라고 했지. 상승하는 시장도 상승한 시장이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훨씬 더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사실상 지금 신용카드에 대한 부채, 특히나 많은 소비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물론 금리도 중요하고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미국 국민들이 이 소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션 마크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소비력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뒷받침돼야 또 경제 성장률에 또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신용카드 연체 기간이 늘어난 그러한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하위 10%입니다. 저소득층 미국인의 비율이 2025년 1분기에서 약 16%, 1분기에 약 16%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과거 2002년 때 찍었던 그러한 수치를 거의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고소득층 상위 10%, 저소득층 상위 10% 전부 다 지금 상승세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일 이상 연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신용카드에 뭐 많이 쓰고 있겠지만 그거를 제때 뭐 납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부 개인 부채로 남아 있는 그러한 어떤 비중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의 소비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이제 문제도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소비에 관련해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 이게 또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 네.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S&P 500은 공식적으로 아니 2025년 플러스입니다. 아니 우리 예. 연초에 작년 말부터 그렇게 흔들릴 때 예. 진짜 별별 얘기까지 다 해가면서 예.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V자 반등이죠. 어찌 보면 이것도. 이 V자 반등은 이번에 또 없을 거라고. 없을 거다. 시장에서 다 얘기한 게 정말 민망할 정도로 U자 반등이다. 이게 관세 부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오기 힘들다. 근데 빨리빨리 트럼프 하네요. 대통령이 주식 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심을 하는 우리의 죄죠. 트럼프가 살아가면 이제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진짜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지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을 1930년대로 비교하고 있었고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다. 이거는 맞아요. 정말 미국의 기축 통화의 위협과 미국 시장의 안전자산으로 채권 시장도 폭락을 했고 야 이제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엊그제 나왔네. 엊그제 나왔는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상승세로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승세를 S&P 하고 있다. 500은 상승이고 나스닥이나 뭐 다우는 좀 안 좋을 테고 나스닥 상승이에요. 나스닥도 상승. 네네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P 500이 뭐 기준이니까. 우리 조정장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20% 하락하고 20%까지 뭐. 예. 근데 뭐 불과 며칠 만에 V자 거의 뭐 V자 반등이죠, 이거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막 TQQQ 이런 거 사신 분들 위험해요 막 그랬는데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경솔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위너십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역시 레버리지를 쓰신 많은 분들께서. 아니에요. 또 그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자, 자. 그리고 지금 뭐 공표 탐욕 지수 또 올라갔어요? 69입니다. 69. 12일 그저께 이거 너무 62, 빨리 오르네. 66, 69. 이게 계속 악셀을 밟고 있는 공포 탐욕 지수다. 조만간 뭐 극도의 탐욕 지수까지도 탐욕 구간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네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기판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저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트럼프와 빈살만, MBS 1조 달러 규모 투자 및 수출 체결이다. 저 1조 달러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만 뭐 뒤에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기업인 대거 출동했는데 사우디에서도 뭐 가장 인기 많은 두 분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예, 그래서 일부 사우디의 인베스먼트 데이라고 했나요? 인베스먼트 포럼이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뷰도 많이 했고 해당되는 산업들 여러 가지 투자에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뭐 사우디에서도 많은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투어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 모하마드 빈 살만은 1조 달러 규모의 상업 거래를 약속했지만 거래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좀 있다. 실제 가치라는 것은 이 규모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아직은 있다. 이 1조 달러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회의장 안내판에서는 총 거래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했는데 백악관은 또 6천억 달러라고 또 밝혔고 이 1조 달러라는 규모 자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총생산 전체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네. 과연 1조 달러가 맞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입니다.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뭐 1, 2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되도록이면 좀 빠르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터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미국은 1, 2년 만에 이 정도 규모는 하긴 했는데라고 넌지시 얘기하게 하면서 너희들도 1, 2년 만에 할 수 있잖아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했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독촉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투자 협정에서는 약 1,4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방위 산업에 대한 무기 판매. 자, 사우디 기업의 미국산 장비 구매 계획, 최첨단 기술, 에너지, 항공 우주, 스포츠 분야에서 파트너십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업종별, 요거 잘 좀 보셔도 될 것 그래서 같고요. 엔비디아 칩 수출 뭐 얘기하고 테슬라 그 뭐죠? 링크. 스타링크. 스타링크. 예, 스타링크. 감사합니다. 예. 링크 그것도 이제 수출한다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사우디까지 이제 트럼프가 딱 손 잡는 거죠. 그렇죠. 우리 중국하고 놀지 말고 나랑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에게 나의 가장 최고의 사업 파트너다. 이렇게 막 지켜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업 파트너다라고 하면서 뭐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예. 뭐 I love you too much 뭐 이런 느낌의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다고요? 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I love I like you too much. 너무 내가 너무 좋아한다. 앞에다 두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하여튼 그러한 발언까지 하게 되면서 사우디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빈살만의 투자 공약 자체가 왕국의 경제를 개혁하는 그의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네. 자, 이 계획의 비용이 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빈살만은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어떤 뭐 그래서 네옴시티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길이가 지금 2km로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가 아니고 네옴랜드. 네옴 빌딩이 됐어요. 네옴 빌딩. 네옴. 예, 꼬마 빌딩이 됐는데 지금 꼬마 빌딩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과의 이러한 엄청난 뭐 예를 들면 1조 달러라고 치게 되면 네. 1조 달러에 대한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으로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많이 같이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사우디 내부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스 17% 급락을 했습니다. 예,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헤드라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7년간 회장직을 마친 스티븐 햄슬리가 다시 CEO로 복귀한다. CEO로 복귀한다는 이유는 사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 때 이분께서 정말 이 보험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이제 뭐 회사를 크게 일궈냈던 네.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의 힘든 구간을 이분이 다시 와가지고 좀 살려내라. 약간 요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한 부분이 사실 뭐 스타벅스에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과거의 CEO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예, 다시 회사를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방향 또는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도 뭐 그런 어떤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나이티드 헬스가 재정적 어려움, 연방 조사를 받고 있고 소비자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보험비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 네. 너무 짜증난다.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과거에 총격 사건이 있고 나서 네. 여론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되다가 며칠 만에 이해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미국 국민들이 보험비가. 보험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여론이 약간 묘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다가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고요. 반독점 위반이 하나 있고 메디케어 청구 관행, 그러니까 청구를 해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은 청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CEO가 다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 아이고. 지금 5주 만에 600불을 넘어섰던 주가가 지금 311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빠지는 폭을 보게 되면 그냥 반토막을 5주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엄청난 이게 주간 단위입니다. 주간 단위. 이게 봉이 5개예요, 여기가. 자,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 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월봉으로 보셔도 뭐 크게 또 깨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음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인 애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뇌 이식 스타트업 싱크론과 협력하면서 루게릭병이나 척추 손상을 입은 사람 뇌 신호를 사용해서 아이폰과 뭐 비전 프로 그 외에 많은 이제 하드웨어와 연결을 시켜서 이 뇌 전파로 신호로 기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은 뉴럴링크랑 또 비슷하죠. 네, 그러네요.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설립한 뉴럴링크가 최근에 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식을 받은 환자 수가 올해 들어서 12명인가요? 뭐 하여튼 20명인가 제가 잠깐 헷갈리긴 네네. 하는데 일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핸즈프리 이런 부분이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향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우리 또 월간 뉴스레터 전해주신 박종훈 팀장님께는 저희가 오늘 선물을 예. 소소하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출근을 하시느라 열심히 걸어오시고 또 그러잖아요. 예. 그런 우리 박종훈 팀장의 발을 소중하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락보트 프리미엄 데일리 슈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박종훈 팀장님이 사이즈가 265, 락보트는 딱 265를 신으신데요. 보통은 270 사이즈신데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선물로 드릴게요. 고생 많으시니까 예. 이거 가져가시고요. 야. 자, 개인적으로도 뭐 삼프로 락보트 TV가 어제는 순댓국. 순댓국을 먹여주고 오늘은 신발을 주고. 저 어제 순대 시켰잖아요. 저는 순대국은 못 먹는데 거기 같이 이제 순대팩 하나 더 주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어제. 예. 그래서 끝나자마자 원래 나가서 한 점 더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집에 가면서 그냥 바로 예. 주문해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저 그 신발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그럼요. 진짜 재워주는 것만 이제 주면 돼요. 재워주기만 해주면 되겠다. 숙박도 한번 어떻게 유치해 볼까요? 호텔 패키지, 뭐 여행 패키지 한번. 텐트. 캠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제품이 저희가 129,100원인데 원래 정가가 78,000원대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남성 캐주얼 슈즈 브라운 컬러 그리고 다크 브라운 컬러 더해서 여성은 슈즈 베이지 컬러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실 때도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고 아니면 여행 가실 때 많이 걸으시잖아요. 그럴 때도 요 딱 락포트와 함께라면은 오래 2만 보 걸어도 거뜬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행 가시면은 캐리어 필요하시죠? 저는 요거 딱 보자마자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파는구나 싶었는데 화면 한번 비춰주시죠. 요 제품을요 저희가
1+1으로 드립니다. 이제 열심히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 팀버랜드 킬링톤 하드 케이스 캐리어를 1+1 세트로 드립니다. 제품 가격은 정가가 172,500원인데요. 99,000원! 예, 99,000원에 2개 캐리어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브랜드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국의 정통 브랜드 팀버랜드 핫딜 준비했고요. 360도로 회전바퀴 다 됩니다. 2륜 아니고요. 4륜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호로록 360도로 다 돌리실 수 있고 이동 시에도 우리가 그 바퀴 소음에도 약간 신경 쓰이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소음을 최소화해서 또 부드러운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저희가 제작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행 갈 때 뭐 출장 갈 때도 좋고 앞서서 이제 캠핑 잠깐 얘기하셨는데 캠핑 갈 때도 저희가 제품들 막 이렇게 그냥 바구니에 담고 다니면 또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250센트 한정이기 때문에 품절에 또 여러분들이 또 예민하신 분들은 빨리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신발 어때요? 신발 너무 편하고 네. 얘가 돌아가요. 아니 요 주황색이잖아요. 요게 이쁘네요. 요게. 요 컬러 마음에 들어요? 요 주황색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심플하게 하려면은 네. 블랙 컬러로 그냥 통일감 있게 해도 깔끔해요. 근데 이제 좀 산뜻한 느낌 그리고 우리 캐리어 찾을 때 멀리에서도 내 캐리어 좀 보려면은 뭔가 튀는 컬러 하나 있어야 돼서 우리 막 손수건 묶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함께 여기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250세트 한정이라는 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빠른 클릭만이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락부트와 팀버랜드 캐리어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